따뜻한 밥 한 끼입니다. 바로 바퍼의 위기인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퍼. 이제 배고픈 노숙인과 노인을 위해 약 34년 동안 이어오던 무료 급식인데요.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에 본부가 있습니다. 하루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평론가님? 지금 요즘에는 한 500인분 정도의 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500인분 정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서 이제 500인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한창 때는 1000인분 정도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뭐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원래 길거리에서 원래는 이제 지금 답심리지만 청량리 주변에서 네. 처음 이거를 시작하셨었죠.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서 밥을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뭐 라면도 맞아요. 처음에 라면으로 시작을 시작하셨잖아요. 했던 분이에요. 라면 한 끼라도 대접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던 일인데요. 누군가가 나의 그 끼니를 신경 써준다라고 하는 것에 감동하신 분들이 이 대접을 받으면서 변화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다시 보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은 다음에 이 바퍼의 후원자가 되는 거죠. 이런 기적들을 갖다 만들어냈던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자 하나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너는 나를 대접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바퍼를 갖다 이끌어간 분들은 바로 그 얘기를 몸으로 아주 단순하게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로 이제 점심 시간에 이거를 갖다 대접을 하는데 이 점심 식사를 나눠서 먹는 분이 1000명이 넘게 됐던 것이죠. 그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밥을 의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것을 돕지 않을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동대문구는 물론이고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돕게 됐던 그런 대표적인 봉사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이 바퍼가 서울시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좀 기사도 많이 나오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서울시가요 지난해 말 이 바퍼를 진행하고 있는 이 단체는 다일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일 공동체 측에 토지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시유지에 대한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면서 대표인 최일도 목사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대문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고발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일 공동체 측에서는 이제 서울시의 고발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이제 갈등이 쭉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애초에 이분들이 이제 라면을 대접할 때 이제 이 땅 허가받고 했던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사실 허가받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굶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거 이게 일개 목사나 일개 신앙 공동체에서 원래 해야 될 일이었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다면 그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에서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뭘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다일 공동체에서는 몸으로 우리 사회가 뭐 지자체라고 하는 어떤 그 조직이 이 정도도 못 해주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강요하는가 하는 그런 잔잔한 질문을 던졌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시와 또 그 동대문구에서 이 다일 공동체를 돕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갖다 도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아예 13년 전에 지금 현재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줬어요. 시의 땅이니까 당신네들이 여기서 봉사를 하십시오라는 그 공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봉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몇 년만 하면은 그런 게 사라질 거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겠죠. 네. 우리 사회가 지금 34년이 지나도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중간에 IMF라고 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어요.
그 IMF 때 얼마나 많은 노숙인들이 생겼고 그들이 여기에 와서 한 끼를 의탁했습니까? 그래서 13년 전에 이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차라리 건물을 지어주고 여기서 이 서울시도 함께 예산을 갖다가 활용해서 이 바퍼웨이를 함께 도우면서 세칭 말하는 거버넌스를 이제 만들어냈던 것이거든요.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또는 지원을 하면서 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거버넌스의 개념인데요. 이 거버넌스의 모범이었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고 나서 여기 시유지에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 증축 계획은 이전서부터 있던 거예요. 시장 바뀌기 전서부터 증축 계획 냈었고 그런 증축 계획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봤었고 이랬던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발을 하기까지 이르러 온 것인데 이 과연 서울시가 법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법대로라고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좀 저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실제로 변호사님 증축할 때 행정 절차를 마땅히 갖춰야 될 것들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마땅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허가에 따라서 증축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작이 좀 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목적의 정당성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무료로 따뜻한 마음으로 온정을 베풀면서 이웃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거는 굉장히 뭐 마땅한 일이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유지 땅에다가 이렇게 가건물을 지어준 것도 맞는데 다만 그 당시에도 건축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지었으니까 서울시가 직접 허가를 내준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다 있다가 이제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좀 주민들도 뭐 반발이 있는 그런 일부 주민들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허가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좀 대화를 좀 풀어 나가면서 뭔가 방향이 있었어야 되는데 양극단에 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도 이 굴다리를 이제 통행을 막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 뭐 통행에도 불편하다 이렇게 민원도 좀 상당히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예, 맞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예전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의 핵심은 특히나 이 청량리 일대가 예전과는 완전히 지금 환골 탈퇴가 천지개벽했다고 됐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아파트들이 생기고 그 아파트들의 정말 뭐 예전에 그 청량리 일대에서 거주하시던 분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삶들을 영유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오시게 된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기 뭐 특정한 공간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을 계속적으로 노숙인들이 이 줄을 서서 있기 때문에 불편을 갖다 끼치고 당연히 민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아니 공간이 협소해서 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불편을 들여서 증축을 신청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증축 신청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서울시에서 당연히 증축 허가 날 것처럼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니까 당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일 공동체를 이끄는 최일도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단식 투쟁을 여기서 하게 됐거든요. 본인은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기까지 됐던 것이죠. 바퍼의 민원은 과연 그 민원에는 다양한 성격들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그 서울시 주민들이 다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민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혐오 시설이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봉사를 받는 그런 곳들을 아파트에서 못 짓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민원일까?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이미 이 공간에서 34년을 쭉 이어가면서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 다일 공동체는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전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설에 대해서 배우러고 온다던가 이 공동체에 봉사를 하면서 꾸준히 이 일정한 선한 영향을 사회에 끼치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마치 민원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단체, 그리고 뭐 당연히 자신들의 땅이 아닌 곳에 건물을 지어놓고 무단으로 불법 증축까지 하는 단체로 몰렸던 것이 더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굉장히 잘못 일을 처리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도움을 받던 분들도 좀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예, 사실은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이런 활동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당연히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밥 한 끼가 굉장히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식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끔 하는 자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몫인데 그걸 먼저 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지원하면서 거버넌스의 영역을 정립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봉사를 하던 공간의 주변이 바뀌면서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리고 그 고급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증축이 필요한데 증축도 서울시에서 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일 공동체에서 증축 비용을 자신들이 마련을 해서 증축 허가를 갖다 계속 요청했는데 허가들도 계속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게 우선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가 이해관계를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입장들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지자체나 서울시가 해야 됐던 것인데 그런 이 노력들을 해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좀 있고요. 뒤늦게나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 가서 최일도 목사랑 만나서 합의를 좀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합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다는 잘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한 언론들의 취재도 충분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 취재들이 잘 좀 이루어져서 이 주변에 계시는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문제도 개선을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 공간이 정말 쾌적하고 아름답고 또 전 세계적인 명소가 돼버리면 주민들의 그런 문제들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또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이제 또 동대문구의 결단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는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막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가짜 뉴스성 그 주장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다일 공동체 측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다 냅니다. 그러니까 뭐 남의 땅을 갖다 가로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 단체들은 아니라는 사실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들이 증축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자신들이 여기를 막 더 키워서 뭐 어떤 재산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밥을 먹게 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변의 민원을 좀 더 현명하게 줄이기 위해서 증축을 고민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화의 물꼬가 터져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됐다는 점은 참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이익도 분명 고려해야 될 것이고 이 밥차에 지금 도움을 받는 많은 분들의 그런 상황도 좀 잘 고려가 돼서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